한국 부산의 허름한 어느 식당. 이기 쳐돌았나? 보자 하니까는 밥을 처먹으러 왔으면 밥만 처먹고 나가지. 옷에서 행패고 행패는 처먹기 싫으면 나가라. 이곳의 식당 내부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할머니와 이탈리아 남성이 대치하여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입담이 걸쭉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하던 이탈리아 남성은 한국의 이러한 불친절함에 이미 익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불만족스러운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해당 이탈리아 남성은 잠시 후 해당 식당과 사장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건축가로 활동 중인 마르코 로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서 나름대로는 유명 건축가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투어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인맥을 쌓으며 저의 건축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토록 건축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 또한 오랜 시간 건축가로서 활동해 오셨던 건축가였거든요. 저 또한 아버지처럼 훌륭하고 유명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젊은 시절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신 아버지는 일찍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네요. 아들아, 건축학은 비단 유럽 쪽의 건축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아시아 쪽에도 훌륭한 건축들이 많고 특히 내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쪽에는 과거의 기술들과 현대의 기술들 모두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술력 또한 대단하다고 하더구나. 살아생전 그곳에 가보지 못한 것이 내심 후회스럽다. 이것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 더더욱 저의 뇌리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과는 한 번도 사업을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없기에 조금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었죠. 저는 한국의 건축 계열과는 전혀 인맥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건축 사업을 위해서 한국인 건축 관련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제가 원하던 스펙의 파트너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 리라고 하셨죠? 이렇게 같이 한국 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고 앞으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그에게 최대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른 듯 했죠. 당신이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일시적으로 잠시 손을 잡은 것이니 너무 그리 우쭐대지 마시오. 그리고 나는 돈이 먼저 입금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소. 그러니 돈부터 빨리 입금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요. 그래야 빨리 상하이로 가서 건설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요. 아, 내가 상하이라고 했나? 서울 말이요, 서울. 스스로 한국인이라 주장했던 데이빗 리는 첫 만남부터 굉장히 불친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말투며 행동이며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불친절하더군요. 게다가 중요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도시 이름을 틀리게 말하지를 않나. 처음에는 이 사업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한 놈이 숙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 지금 상황은 제가 급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일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선택을 후회하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찰나 데이빗 리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업 진행을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입금한 그 이후로 말이죠. 저는 뒤늦게 그를 수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조사했지만 그의 한국 주민등록증마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를 찾는 것조차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저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와, 이거 진짜 한국인들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첫 한국인이 이토록 불친절한 사기꾼이라니. 이건 확률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음에 만날 한국인도 이와 비슷할 확률이 높다는 말인데 걱정이구먼. 그렇지만 이것은 제 개인의 꿈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쩌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파트너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건축 사업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버지가 그토록 염원하던 바와 같이 훌륭한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유물과 같은 건축물도 있었고 그 어느 대도시보다 훌륭한 현대의 건축물들도 즐비했죠. 제가 한국에서의 첫 건축 사업을 위해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도 약 4시간가량 가야 하는 부산이라는 특별 도시였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이곳은 운치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죠.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위치를 파악하던 도중 문제의 식당에 발을 들이고 말았죠. 한국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한국인 파트너의 추천으로 알게 된 식당이었습니다. 불고기 백반이라는 특이한 한국 전통 음식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식당이었는데 음식은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할머니 사장님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것이었죠.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접시를 툭툭 집어던지듯 놓질 않나. 주문을 받을 때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짧게 투덜거리며 응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역시나 불친절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차라리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신 아버지에게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죠. 기분 좋은 식사를 하는 시간에 식사하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몹시 불편하고 언짢은 가운데 맛은 기가 막힌 이 음식들을 먹으며 길고도 길게 느껴졌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기쁘기까지 했죠.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웬 조그마한 꼬마 소년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식당을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텅 비어있던 검은 봉지에는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년과 식당 사장 할머니는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저 물건만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수상하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과거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죠. 불법 약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유통하는 방식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할머니의 카리스마나 불친절한 언행들로 보자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죠. 그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쓸데없는 정의감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는 의지와 함께 말이죠. 결국 저는 며칠 후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저의 제안으로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식당은 운영 중이었고 손님도 듬성듬성 앉아 있었죠. 저번처럼 일행들과 같이 불고기 백반을 주문하고 가게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식당과 비슷한 분위기였지만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의 그러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죠. 저의 독수리 같은 쪽에 레이더망에 드디어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잡혔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도중 식당의 입구에는 며칠 전 보았던 그 꼬마 소년이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검은 봉지를 들고 태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주문한 불고기 백반이 나왔지만 숟가락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당 사장 할머니와 소년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소년이 사장 할머니에게 불법 약물이 가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봉지를 건네받은 그 즉시 행동에 들어갔죠.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지를 낚아채어 내용물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차하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봉지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쌀밥과 국물 요리, 그리고 반찬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던 사장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기 쳐 돌았나? 보자 하니까 밥을 처무러 왔으면 밥이나 처먹고 나가지. 옷에서 행패고 행패는 처먹기 싫으면 나가라. 여서 쥐랄하지 말고 이 노랑머리 양반아. 그렇게 저는 알아듣지도 못할 욕을 한 사발이나 얻어먹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소위 막노동이라 불리는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기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한 사정을 알고 나니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죄하고자 아이의 밥값을 한 달치 계산하겠노라고 사장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장 할머니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쥐랄하고 있네. 결제는 무슨 결제고? 저 아한테는 돈 안 받는다. 쪼매난 게 무슨 돈이 있다고. 지그 애비도 살아볼라고 혼자 노가다 뛰면서 힘들게 산다 아이가. 고마 한창 참을 나이인데 처먹고 힘내서 전마도 살아야지. 안 들나? 남의 주디 걱정하지 말고 네 주디나 신경 쓰라. 방금 전에 네가 처문 밥값도 아직 계산 안 됐다. 그거는 알고 씨부리는 기가? 말씀만 하시면 따가운 딱총처럼 저를 공격했지만 이번만큼은 저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장님 할머니의 숨겨진 따뜻한 내면에 감동해서겠지요. 결국 이러한 사연을 알게 된 저는 할머니 사장님을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겨우겨우 할머니 사장님을 설득하여 가게를 쉬는 날 할머니의 식당에 조그마한 선물을 해드렸죠.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내부 수리는 언제 한 것인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일부 리모델링을 해드린 것입니다.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타일이라 물기라도 있으면 손님들이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신경 썼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음식과 한국 할머니 사장님의 시원하고 따뜻한 불친절에 반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차가운데 따뜻함이 공존하는 그런 곳. 아마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이런 한국의 매력을. 아이고, 이 노랑 머리가 미쳤나. 와이리 삐까번쩍하그로 만들어놨노. 오데가노. 이리 와서 백반한쟁반 묻고 가그라. 내 바리바리 만들어 줄게. 아이고 노랑머리 양반도 이리 보니까는 참 이쁘게 생긴네. 그래, 결혼은 했나? 안 했으면 내 딸 한번 만나볼래?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시. 이곳의 어느 거리에서는 한 젊은 미국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에 사는 이 남자의 주변 환경은 무슨 일인지 휑하고 음산한 기운마저 감도는 듯합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것을 큰 영광으로 알던 이 남성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에이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야. 방송에 보여지는 것을 모두 믿지 말라고. 우릴 봐. 세계 최강 미국에 사는데도 이따위로 살고 있잖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니까. 제가 일하는 카센터 직장 동료들에게 우연히 방송에 비추어진 한국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직장 동료가 저에게 정신 차리라며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보통 미국이라고 하면 부유한 선진 국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전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는 잭슨시였거든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미시시피주의 잭슨시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으며 많은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모국인 미국이 자랑스러웠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곳도 여기였고 힘든 생활을 하고는 있다지만 반대로 행복한 추억들도 모두 이곳에 존재했으니까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카센터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와는 아주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평소보다 더욱 음산한 느낌이 들었고 거리 자체도 조용했죠. 그리고 저는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 집 앞에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있는 아내는 그 어떤 움직임도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고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허름한 집에 혼자 있던 아내는 범죄자의 표적이 되었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였고 그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호신용품이었지만 그것은 종종 타인을 해하는 무기로 둔갑하여 사용되기도 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 슬프고도 분통이 터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허름한 집에 살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살지도 않았을 테니 이런 일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을 떠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죠. 게다가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본들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제1의 선진국에 사는 제가 이러할 진데 다른 곳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단은 돈을 벌고 최대한 모아야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특출나게 무언가 배운 것 없는 일자무식인 저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던 것이죠. 하나의 직업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힘들었습니다. 저의 한계, 아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힘들었죠. 육체적인 노동에 또다시 육체적인 노동을 2중 3중으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듯 일에만 몰두하여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던 어느 날 늦은 밤 시각에 일을 마치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퇴근했습니다. 아무래도 육체적인 노동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온종일 땀에 절어있기 때문에 유일한 저의 힐링 시간은 퇴근 후 샤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야, 물이 왜 이래? 이 냄새는 또 뭐야? 샤워를 하기 위해 샤워기 물을 틀었는데 그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물이 흘러나왔죠. 녹물도 아니었습니다. 구역질 나는 냄새까지 동반한 오염수였죠. 하루 중 유일하게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샤워도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힐링은 차치하더라도 샤워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지라 큰 걱정거리였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그런 상황이라고. 이러한 상황들은 도시의 수도관이 노후하여 일어난 현상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수도 보수 작업이 진행되던 도중 중지되었다고 했죠. 알고 보니 도시의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한 공적인 일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도시가 맞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샤워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무리 미국이 최고라고는 하지만 이 도시는 정말이지 저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시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어쩌면 미국에서의 인생만이 정답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자금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고 버텨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큰 돈을 모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나은 환경의 작은 월세방 하나만 얻어서 생활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작은 희망마저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토네이도는 우리 마을을 덮쳤고 많은 이들의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미국에는 주기적으로 토네이도가 사람과 건물을 덮쳐서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 통째로 지도상에서 지워졌다시피 하는 정도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불행하게도 저에게 닥친 토네이도 또한 그 강도가 너무도 강력하여 건물까지 파괴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은 날아가 버렸지만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 2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대부분의 건물이 사용 불가한 정도로 파괴되어 마을 자체가 거의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당연하게도 전봇대의 전선들이 끊어져 나가서 단전된 상태였고 언제 이것들이 복구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네이도가 오기 이전에도 심각한 상수도 문제가 있었지만
차일피일 복구가 미루어졌으니까요. 역시나 전력회사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며 수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파괴된 집을 수리하는데 그간 모아둔 돈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곳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런 저의 인생 일대의 선택은 쉬이 결정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묵을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지내기도 했죠. 다 부서진 집을 바라보노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 머리가 복잡했죠. 그러다가 토네이도에 의해 부서진 집에 덩그러니 혼자 튀어나온 TV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과거 제가 영상으로 목격했던 여러 가지 화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냥 멍하니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가 문득 한국에 대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에는 한국인들이 일상을 거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 미국, 유럽 각지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이건 저의 망상이 아닌 머릿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떠오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은 지옥과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한국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다니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순간이요. 그러한 결심이 서자 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실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한국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국가 지위에서 이례적으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진화되고 변화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게다가 최근에는 초전도 체인지 먼지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은 전 지구인의 생활이 뒤바뀔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어쩌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래에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자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들은 제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런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고 저의 소신대로 행동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후회가 되는 것이 있네요. 내가 왜 진즉에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친구나 주변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소신대로 행동했다면 조금 더 빨리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지금쯤 내 곁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들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부정적인 말들을 하던 사람들은 그저 두려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제가 경험한 한국의 국민들은 그 어느 국가의 국민들보다 지혜롭고 배려심이 깊고 친절했습니다. 이방인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어 크게 감동했던 경험도 있었죠. 시간이 흘수록 이렇게 한국의 일부가 되어가는 저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